유체동산 가압류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. 보면 이 채권 회수할 때 있잖아요, 그죠? 제일 채무자한테 정신적으로 그죠 압박을 주는 조치는 이건 것 같아요.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눈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? 그게 그 등기부등본에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제3자들이. 또 채권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유체동산 같은 거 눈에 보이죠. 만약에 사는 집이면 집에 딱지가 붙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가재 도구나 아니면 창고 물건, 사무실 직급품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보면 상당히 그죠. 정신적으로 보면 좀 그죠. 좀 이겨내기 좀 어려운 경우 그런 분들도 있죠. 그래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이걸 갖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면 신청 요건 같은 게 있죠. 이래서 못 받았는데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결정이 되면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고 승소가 되면 집행권을 가지고 경매에서 회수할 예정이다. 뭐 이런 걸 이제 써내죠. 그죠?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자, 맞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담보를 내라고 그래요. 담보, 그죠? 담보라는 게 보면 신청 금액의 5분의 4 정도. 근데 금액도 보면 그래서 뭐 1억을 가졌으면 1억을 다 쓸 건 아니고요. 한 500만 원 정도를 채권 좀 잘라서 써야겠죠. 그죠? 그럼 400만 원 정도의 현금 담보 내라고 나오죠. 현금 담보를 납부하게 되면 이제 결정문이 나오거든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 나오라는 날 나가는 거죠. 그럼 나가면 이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법원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신청하고 안 온 사람 그날 집행에서 빼버리고요. 온 사람 중에서 보면 호명을 해요. 누구 왔냐고 물어보고요. 소명을 하게 되면 이제 보면 있는 사람끼리 모아서 누구는 몇 시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해주죠. 30분 간격으로든지. 그래서 보면 만약에 늦으면 늦다고 이제 전화도 오고요. 아니면 이쪽에서 전해볼 수도 있고요. 하는 거죠. 오죠? 그래서 보면 쭉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와서 보면 문을 두들기고 열어주면 이제 가압류 들어왔다고 확인시켜주고 와서 딱지를 붙인다고 그러죠. 그래서 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. 한 25개에서 가재도구를 한 30개 정도. 사무실은 거의 다 붙이고요. 유체동산 이제 같은 창고 같은 거는 대략 다 붙이고요.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가압류는 뭐라고요? 현상만 보존하는 거죠. 더 이상은 할 건 없는 거고요. 그죠? 근데 이게 보면 좀 복잡해요. 왜? 그걸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하게 되면 그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사람이 없으면 문이 잠겨 있다는 소리거든요. 그럼 그걸 따야 되는데 누가 따냐? 그 사람들이 안 따요. 재집행을 하라는 거죠.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법원에 와서 다시 재집행 신청을 쓰는 거죠. 신청을 하면 또 뭐 모레 아침까지 언제까지 오세요 그러죠. 그럼 그날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문이 잠겨 있으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? 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계속.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직원이면 직원이 주로 이제 심사원들이 좋겠죠, 그죠? 견학도 이렇게 업무 그죠? 그 가르쳐주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2명 정도 둘을 갖다가 성인 남녀 둘을 같이 보증인들하고서 시간 배정받고 거기 간 다음에 거기 갈 때 그 안에 법원에서 보면 이제 열쇠를 따주겠다고 이제 뭐 명함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. 혹시 못 만났으면 주변에 가서 근처에 가서 미리 섭외를 해놔 이거는 거죠. 그 시간에 맞춰 딱 섭외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오면 가서 문을 똑똑 열어주면 뭡니까? 그때는 이제 열쇠를 딸 필요가 없는 거죠.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보증인도 필요 없고요. 그럼 열쇠 따는 사람은 이제 보면 기본료는 주셔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그래도 문을 안 열어두면 우리 이제 보증인 둘이서 이제 사인을 하고 문을 따는 거죠. 물론 직원이 없으면 친구도 좋고 2명. 경찰관, 동사무소 직원. 근데 거기까지 안 해보고요. 책에는 나와 있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안 해, 그건 안 하고요. 그죠? 문을 따고 이제 집행하고 나오는 거죠. 가압류는 그걸로 쓰면 뭡니까? 일단 집행은 보존되는 거죠.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. 이 가압류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? 바로 부패할 수 있는 거 있죠. 음식물이라든지. 아니면 또, 그죠? 바로 부패할 수 있고 죽을 수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뭡니까? 바로 뭡니까? 환가한다는 거죠. 돈으로 바꿔서 공탁, 법원에서 가지고 있죠.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이런 거죠. 가압류 보면 그 집행기관이라는 게 있죠. 가압류, 그죠?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.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있지 않습니까? 집행을 안 나가버렸어요. 내가 안 나갔다는 소리죠. 그죠? 안 나갔다든지 아니면 나갔는데 있지 않습니까? 나갔는데 계속 문이 잠겨버리는 거죠. 문이 잠긴 상태로라든지 한 2주가 지나버렸어요.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? 재집행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. 결론이 뭐예요? 문 따고 집행해야 된다는 소리죠. 했으면 뭡니까? 문 따고 집행해야 된다는 소리죠. 물론 여기 가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채무자가 있지 않습니까? 채무자가 꼭 필요한 거,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몇 개, 그죠?
이 법에는 보면 그런 건 보면 가압류나 압류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 있고요. 그런 건 대부분 하지는 않고요.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가압류라고 그러는데 실무자가 볼 때는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있지 않습니까? 제일 보면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이 가는 이조치예요. 이조치예요. 회수면에서도 약하지만 하는 행동은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렇지만 이게 안 할 수 없는 게 실무에서 안 할 수 없는 게 이걸 함으로써 뭡니까?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. 이번 시간에 제가 유체동산 가압류에서 알아봤고요. 이 업무를 잘 이렇게 유의해서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이걸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?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걸 봄으로써 합의가 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. 이런 것 하나의 업무에 참조하시면 아마 채권 관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